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 때 혹은 식탁에 앉으실 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들 만한 정보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 유튜브 전문가가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 신호들,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요.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리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냉장고 속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국제암연구소 IARC, 그러니까 WHO 산하기관이죠. 여기서 발암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위험도를 기준으로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1군, 2A군, 그리고 2B군입니다. 1군, 2A군, 2B군요? 네, 1군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아주 명확하다는 뜻이죠. 2A군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물질, 그러니까 동물 실험 증거는 충분한데 사람 대상 연구는 아직 좀 제한적일 때 해당되고요. 2B군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 분류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들으시면 오늘 다룰 식품들의 그 위험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약간 뭐랄까 위험도 안내 표지판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럼 가장 높은 등급,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그 1군 발암물질부터 시작해보죠.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 정말 우리 식탁, 특히 냉장고에서 너무 흔하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마트 가면 진짜 한 코너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영상 속 전문가가 좀 흥미로운 지적을 하던데요. 그 가공육 색깔 있잖아요. 그게 선명한 분홍색일수록 방부제나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원래 고기색이 아니라 그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색을 띈다는 거죠. 꽤 직관적인 구별법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의 전문가분은 가공육 섭취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잠깐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거는 행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고 본인과 가족은 절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을 정도죠. 와, 그렇게까지요? 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선호 문제를 넘어서요. WHO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경고거든요. 특히 가공육 섭취와 대장암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고요. 첨가물 문제뿐만 아니라 가공 방식 자체의 문제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말 편리함이랑 맛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데 그 뒤에 이런 강력한 경고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해야겠네요. 다음으로 언급된 일군 발암 물질은 이건 정말 한국인이라면 네, 할 만한 식품입니다. 바로 젓갈류인데요. 아, 젓갈이요? 네, 오징어젓, 낙지젓 같이 진짜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바로 그 밥도둑들이요. 이게 일군이라니 좀 의외였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젓갈 그 자체가 1군 발암물질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봐야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젓갈이 문제라기보다는 현대에 와서 대량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요, 보존 기간을 늘리고 또 맛을 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특정 화학 첨가물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첨가물. 네. 영상에서는 바로 이 첨가물들이 암 유발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 전문가분은 젓갈을 구매할 때는 꼭 뒷면에 있는 성분표를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소금, 젓갈 원물, 고춧가루, 마늘 이런 기본적인 재료 외에 좀 생소한 이름의 첨가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분표를 꼭 봐야겠네요. 네, 전통 방식이나 혹은 첨가물 없이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제품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젓갈이라는 이름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성분표를 읽는 습관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와, 전통 음식마저도 현대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새로운 주의점이 생긴다는 게 좀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자, 또 다른 일군 발암물질로는 민물고기회, 그러니까 민물회를 꼽았습니다.
이건 기생충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정확히는 민물고기에 기생할 수 있는 간흡충, 리버플룩, 우리가 흔히 간디스토마라고 부르는 그 기생충 때문입니다. 바닷물은 염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기생충이 살기 어렵지만 민물은 상대적으로 기생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아, 그래서 바다 생선회랑은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광어, 우럭 같은 바다 생선회와는 달리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것은 간흡충 감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 간흡충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주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가는 길, 즉 담관의 자리를 잡고 수십 년간 기생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요. 수십 년이요? 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세포 변이를 일으켜서 담관암으로 발전할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간흡충 감염 자체를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요. 네, 영상에서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간흡충에 감염된 환자의 CT나 초음파 검사를 보면 담관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흔히 발견된다고 해요. 따라서 민물고기는 정말 절대로 날것으로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아, 익혀 먹는 건 괜찮고요. 네, 다행히 충분히 가열하면 간흡충은 사멸하기 때문에 매운탕처럼 푹 끓여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아, 민물낚시 즐기시거나 향어, 잉어 이런 민물회를 별미로 드셨던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1군 발암물질로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술, 그러니까 알코올 음료죠. 그리고 담배 연기 모두 WHO에서 명백하게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정말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죠. 네네.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한 것은 아마도 가공육이나 젓갈 첨가물 또 간흡충 같은 다른 1군 발암 요인들의 위험성을 좀 가늠하는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만큼 술과 담배의 위험성은 명확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죠. 듣고 보니 그건 왜요? 술, 담배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다른 1군 발암물질들을 바라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위험 요인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한 단계 아래인 2A군, 즉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로 넘어가 보죠. 영상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입천장이나 식도가 데일 정도로 뜨거운, 그러니까 섭씨 65도 이상 되는 음료나 국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식도 점막에 만성적인 열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자극과 손상, 그리고 회복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포 변이가 일어나서 식도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 실험 등을 통해 확인되어서 EA군으로 분류된 배경이고요. 아, 반복적인 열 손상 때문이군요. 그렇죠. 물론 한두 번 뜨거운 것을 마셨다고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매우 뜨겁게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팔팔 끓는 찌개나 간 느린 뜨거운 커피는 한 김 좀 식혀서요. 혀나 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낮춰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열치열이나 시원하다는 그 느낌을 즐기더라도 식도 건강을 위해서는 잠시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해군 관련해서 튀긴 음식도 언급되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감자튀김, 팝콘 같은 것들이요. 네, 정확히는 고온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라마이드와 같은 물질들이 EA곤 또는 EB곤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먹음직스러워지는 과정,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거기서 일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아, 그 맛있는 갈색으로 변할 때 나오는 거군요. 네. 물론 튀긴 음식을 가끔 즐기는 것까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너무 자주 먹거나 또는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맥락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과유불급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너무 흔히 접하는 음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에서는 다행히 이런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안적인 식습관도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것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그 생체 시계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소화효소 분비나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들쭉날쭉한 식사는 몸에 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야식 피하기입니다. 밤늦게 먹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위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쉬질 못하죠. 네, 이게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잘 때는 몸의 모든 기관이 좀 같이 쉬어야 합니다. 셋째는 적절한 공복 시간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오후 7시쯤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하는 식으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한 14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14시간이요? 꽤 기네요. 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세포를 정비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시간 동안 물은 충분히 마셔도 괜찮고요. 아, 몸이 스스로 정화할 시간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넷째는 전반적인 식습관의 질 개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 외에도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기보다는 천천히 충분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소화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거든요. 정리하면 정해진 시간에 먹고 밤늦게 먹지 않고 충분한 공복 시간을 가지면서 짜고 달고 뜨거운 음식 줄이고 천천히 씹어먹기.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원칙들인데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 있죠. 네,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식습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위험 요인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암을 100% 예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유전적인 것도 있고. 네,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가능한 한 초기에 발견하고 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영상에서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식습관 개선과 건강검진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셈이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전문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냉장고와 식탁 위에 놓인 아주 익숙한 음식들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가공육의 첨가물 문제, 또 젓갈 역시 첨가물 확인의 중요성, 민물회의 간 흡충 위험,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튀긴 음식에 대한 주의까지 정말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언급된 모든 음식을 무슨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런 강박을 갖기보다는요,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 알고 선택한다. 네,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인지하고 장을 볼 때 성분표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외식 메뉴를 고를 때 조리 방식을 고려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죠. 뜨거운 국물을 먹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면서 식히는 습관처럼요,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음식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 외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다른 무심한 습관들 속에는 또 어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